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에 이 대검 국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국감이라고 하면 여야가 앉아가지고 상당히 특히 야당이 이원석 총장을 몰아세울 줄 알았는데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이 나오면서 이른바 보이콧 했나요? 보이콧을 했어요. 예. 우리 속된 말로 깽판을 치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 또 등원했더만요. 이제 21일은 법사위를 등원을 했고 일단 국감은 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된 거니까. 합의가 되었군요. 근데 20일 날은 이제 바로 너무 격앙돼 가지고 대검 국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원석 총장을 불러다 놨으니까 거기서 좀 따져야 하는데 따질 자신이 없었는지 그냥 피켓 시위하고 그냥 난리 법석 치다 나갔는데 국민의힘하고 이게 야당이 한 사람에도 있어야 하는데 마침 그 조정훈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인가요? 시대 정신. 그렇게 해갖고 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작심 발언을. 이제 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압수수색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 부분은 상당히 뭐 힘을 줘서 얘기를 했대요.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도 들고 그리고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을 안 하면은 검사가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게 방해하면은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특수. 특수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이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무기를 들거나 이런 걸 특수라 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어제는 압수수색을 제 시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기 이원석 어떤 총장이 한 말 들으면은 결국은 원리 원칙인 말입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법관이 발부해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안 하면요. 그 집행 불능 사유를 적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야 반환하거든요. 법원에. 그런데 그 집행 불능 사유를 갖다가 아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해해서 못했다.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이게 뭐 왜 어떤 방해가 있는지를 검찰은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또 해야 돼요. 그거 다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집단으로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빠루 이런 것도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되면 형량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해가 수사를 하면 이건 더 큰 일로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법관의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그 이런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방해를 하면 여론에서도 불리하고 그다음 자기들 명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정말 무고하다면은 죄가 없다면은 다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그것도 또 뭐 당하고 관계없이 민주연구원의 그 사무실에 있는 책상, 김용의 책상을 좀 압수수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니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금 방해거든요. 그래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 말은 뭐 너무 당연해가지고 제가 뭐 중원 부원할 필요는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가의 민주적인 정당이라면은 어떤 법 집행은 받아들여야지. 이거조차도 어디 검찰이 그 유죄 판결문 들고 가서 뭐 어디 구속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증거를 보고 그게 이게 과연 혐의가 있냐 없냐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해서 그거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뭐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검사들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못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좀 그 큰일이죠 앞으로. 또 하나 지금 야당에서 계속 그 김용과 관련해서 유동규한테 해요 협박을 했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동규를 내주면서
석방시키면서 이 회유를 해가지고 김용의 그런 예. 여러 가지 돈 받은 진술을 것들을 받아냈다. 진술을 받아냈는데 그게 조작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예. 이게 구속 집행 정지로 음.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슨 석방 지휘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유동규는 구속 만기가 돼가 나간 사람이거든요. 예. 검찰에서 추가로 이제 영장을 발부하면은 영장 청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검찰에서 그 1년인가요? 이번에 구속 기간이 얼마 됐나? 6개월 1년 됐죠. 1년 되면 이게 6개월 오고 6개월 또 연장해요.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안 그리고 지금 된다면서요. 이원석 총장도 말했더라고요. 지금 그 이 회유를 하고 하려면은 일단 다른 걸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구속시켜 놓고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를 시키지. 그러니까. 아 그냥 지금 추가 그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나요 이번에? 유동규에 추가건이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추가가 됐었죠. 유례 신도시. 아, 그것은 그러면- 이미 그 추가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추가건으로 영장을 지금 이번에 석방된 구속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다시 그걸로는 못 하고요. 만일 그때 영장 지금 1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 영장의 범죄 사실에 그 위례가 포함 안 돼 있으면은 다시 위례로 영장을 청구합니다 보통. 예, 별건이니까. 예, 예. 하는데 검찰이 그 저게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당신 그 이번에 불면은 김용에 대해 불면은 그 집행 정지를 시키든지 뭐 몸 아프다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구속 만기로 나간 사람 이 사람 대해서 무슨 회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할 그 동기가 그런 절차가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이원석 총장의 말 중에 참 일리가 있다는 게 어떤 검사가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느냐. 그렇죠. 네. 유동규가 나가갖고 나 회유 받았다고 하면 회유받아가지고 끝나버렸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예, 거기다가 한명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범죄인들 깜방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했다 해갖고 네.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검사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저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들이 지금 군사 정권 시대의 선배들이 뭐 당했다는 거 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음. 지금 이 시점에 검사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검사도 있고 싫어하는 검사도 있겠지만요. 예. 검사들이 무슨 큰 그 한다고 회유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은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회의 당했다가도 네. 나가갖고 또 이제, 그 네. 하면은 완전히 뒤집어갖고 뒤집어- 내 검사들이 그냥 압박을 하고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불었으면 또 전세가 바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 검사는 거의 옷 벗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요. 진짜 탄핵 나올 검사 탄핵 아니, 나올 거예요. 예. 야당이 169석을 갖고 있는데 검사 탄핵 나온다니까 그러면요, 그게 당연히 나오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저는 뭐 이원석 총장이 작심하고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일리가 당연 맞아요. 그거는 거기다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절대 다수석을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겠나. 지난번에 검수완박 때 보니까 검찰청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겼더라. 그래서 검찰이 무슨 힘이 세다 그러는데 다수석을 가진 그 당이 맘만 먹으면 그냥 거기 검찰청을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그 안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우리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겠습니까? 이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은 있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자기들은 압박받고 탄압받는 세력으로 하고 보수는 아무리 정권을 잃고 그러니까 길에 나앉아도 기득권으로. 예, 기득권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 이해찬 의원 말대로 20년간 진보가 집권해도 예. 자기들은 기득권이 아니고 이 지금 보수가 기득권에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 내리에는 자기들은 항상 핍박받고 압박받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생각하고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그 자기들이 뭐 탄압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또 그 프레임에서 그게 또 통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때 독재 시절에 감옥 가고 이런 거 그걸 계속 그 이제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그걸 재미를 봤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원석 이제 총장 말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누구냐 지금 저는 헷갈려요. 거대 야당에 지금 운동권, 예. 그 86 운동권들이 그다음 완전 기득권이죠. 언론계 다 장악하고 있고 네. 그다음 우리 거기서 잘 말씀하신 법원도 뭐 상당히 그럼 자기 우군이 김명수 많고 대부분이 뭐 그러니까 우군이 네. 많고 그다음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꽤 있다고 봐야죠. 예,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보는 게 지방 군청의 공무원도 정군수파, 형군수파 나눠가지고 맨날 정보 다 빼내주고 맨날 싸우던데 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자기들은 탄압이라 그러지만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거대 권력, 민주노총까지 우군으로 두고 있는 지금 진보지 보수는 아니다. 옛날 총칼로 이 집권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게 기득권이 맞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도 계속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가지고 자기들은 탄압받고 압박받는 네.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네.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진짜 이원석 총장 말대로 그는 좀 너무 경광부회고 억지죠. 그러니까요. 뭐 당사 압수수색한 게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과거 한나라당도 압수수색 다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그 사법농단 때는 법원이 법원 압수수색을 판사실까지 압수수색이 당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판사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거 비교하면은 법원, 언론은 성역입니다 오히려. 네. 그 사회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 제3자적인 기관이 네. 균형을 잡는 기관인데 정당은 한쪽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법원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네. 정치권이 우리는 해서 안 된다는 거. 정치권은 있죠. 항상 어느 한 편이잖아요. 어제 그 이원석 총장의 발언 중에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지금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 이대준 씨,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수뇌부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지금 소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욱 국방부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네, 해경청장은 청장. 오늘인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노영민 청와대 네. 비서실장도 지금 불려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권 문재인 정권의 그 수뇌부들이 쑥대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른바 최정점까지. 최정점에는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네. 문재인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겠다. 네. 그 얘기인가요? 아, 그거죠. 이재명 다음에 이제 문재인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 거기로 그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예. 결국은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을 수사를 구속해놓고 수사를 해야지 그걸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그다음 말을 계속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다음 밖에 나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가지고 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구속의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그 고위층을 지낸 사람들은 어떤 범죄의 경중이지만은 원래 구속은 있죠. 예. 증거의 인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밖에 놔둘 때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워낙 고위층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서욱 장관 등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한 반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이 사람들이 김홍희는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 하지만- 사람은 직접 수사를 했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증거가 좀 더 확보돼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뭐 국정원이라든가 그다음 청와대 그 안보실
지시해서 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판사가 볼 가능성이 많으면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실질 심사 마치고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번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감사원 서면 조사에 무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 그 몇 개월 전에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예. 별장 압수수색했습니다. FBI에서 예. 국가 기밀 빼돌렸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소속 아닙니까? 트럼프는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다. 거기도 정치적인 탄압이라 그러더라고. 정치적인 수색이고. 그렇지만 공화당이 나서가지고 자기들 출신 대통령인데도 아무도 이게 법 집행이 잘못됐다는 사람은 뭐 일부 극렬 트럼피안이라고 합니다. 예.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 트럼피안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당이 나서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사람 미국은 이 법 집행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던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에 겨우 서면 조사합니다. 강제 수사도 아니고 그걸 무례하다 그래버리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서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거를- 정주원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무례하구만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걸 몰라서 전부 다 그걸 법 집행을 받겠습니까? 아까 우리 예. 민주당사 그 압수수색도 실패한 거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은 그 민주주의 역사가 역시 오래됐다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법 위에 있는 사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화당이 자기 출신 대통령 그 트럼프 충성주의자들 아직도 많아요. 많지만 그렇게 함부로 국민들 여론 때문에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FBI라는 국가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좌우 이 대결, 진보 보수 대결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니까 예. 정당한 압수수색에도 이게 좌우 대결 논리로 몰아넣어 버리니까 이 검찰이 사실 이번에 창피하더라고요. 검찰이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도 그 앞에서 절절매고 돌아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국가라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폭발력이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검찰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닌가.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훈이라든가 박지원, 정의용 이런 사람들의 소환이 즉각 착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우선 이재명 수사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로 지어놓고 최소한도 이재명 정도 소환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쪽으로 본격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겹치면 전선을 너무 확장시켜 버리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너무 여러 방면을 하다 보니까 전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결국은 지금 패퇴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도 물론 그 수사부서는 다 다릅니다. 검사들은 달라도 다른데 어떤 여론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고 하면은 좀 덜한데 지금 이 경우에 검찰이 너무 그 근거가 조금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도 분명히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서욱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진술을 좀 잘 확보하면은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욱이랑은 다 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쪽에 지금 수사가 급한 게 여기는 계속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러니까요. 물론 방어막이 있죠. 문재인 쪽도 대깨문도 있지만은 지지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다르죠. 천천히 하더라도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애우 차원도 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사하기에는 검찰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하고 있는 그게 맞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뭐 그동안 다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명석하고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또 청문회 때도 보면은 뭐 좀 한동훈
장관은 들이받는 스타일인데. 시기다면은 이원석 총장은 고분고분히 하면서도 또박또박 할 얘기를 다 해나가더라고요. 검사 중에 예. 저희들이 그 이런 사람들이 판사한테 무서워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항상 판사 때 이야기하는 게 판사한테 참 고분고분 잘하는 검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판사한테 들이받는 사람들은 별로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그 총장을 보니까 정말 그 선비, 햇님 이런 스타일인데 면도날이 이런 분한테 걸리면요. 면도날이 우리가 그럽니다. 뼈도 못 추린다고. 맞아요. 피의자도. 그래서 이원석한테 걸려갖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도 수사를 잘하고 했다는데 한동훈은 조금 그 솔직담백하고 예, 그런 좀 것 같습니다. 직선적인 예. 면이 있어서 예. 그래서 한때는 한동훈 어록이 많이 유행했는데 그 어록이 책도 곧 나옵니다. 예, 이원석 그 검찰총장은 어록으로 만들기엔 적절치 않아요. 전부 다 예. 원론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 투톱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궁합이 잘 예, 맞는 맞습니다. 상황 아닌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